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1년에 10권씩은 책을 읽어왔거든요. 그 중에 몇 권은 제 안에 깊숙이 남아서 세상을 보는 틀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도 하고 조언도 구하잖아요. 저는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조언을 늘 책한테 구했어요. 책이 저한테는 좋은 스승도 되고 친구도 됐던 거죠. 그래서 2025년에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책 5권을 제가 추려왔습니다. 새해 초에 이 책들을 읽으면 조금 더 산뜻하게 2025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컨셉 수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산 책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창작자나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기획서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PT 발표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제시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팁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고서도 우리가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생각들. 근데 보통 창의력을 얻는 방법들을 보면은 책을 열심히 읽어라,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라, 이런 두루뭉술한 말들이 많은데 이 책 안에는 명확한 틀이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틀대로만 생각을 하면은 바로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든요. 읽고 나면 바로 어떤 기술을 딱 획득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뿌듯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틀들이 있는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온 틀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냉장고를 개발해야 되는 어떤 미션을 받은 거죠. 새로운 냉장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막하고. 근데 이 틀 안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새로운 냉장고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어요. 전체에 관한 질문. 부분보다 전체를 헤아린다면. 우리가 냉장고 하면 음식을 담는 냉장 장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거예요. 음식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음식을 구입하는 것부터 폐기하는 것까지 담당하는 냉장고, 아니면 음식만 담는 저장장치가 아니고 모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냉장장치,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고, 그 다음, 당신이 유독 좋아하거나 고집하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집안이 깨끗한 걸 좋아하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집안이 깨끗한 것. 이상적인 질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해 먹는 거는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은 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 이렇게 적습니다. 깨부숴야 할 상식은, 우리가 냉장고에 관한 어떤 고정관념이 뭐가 있죠? 냉장고는 네모내야 한다. 냉장고는 주방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죠. 요걸 또 적는 거예요. 요거를 깨부술 수 있게끔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 표 안에 있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을 적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끝에는 결국 새로운 냉장고를 생각해낼 수 있게 돼요. 신기하죠? 이 책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틀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한 되게 여러 가지 틀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이런 거 있거든요. 경쟁자의 장점 같은 거 적고, 자신만의 베네핏, 내가 가진 장점 같은 거 적고, 뭐 사회적 사명,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적 미래, 이런 거를 적으면서 컨셉을 또 정할 수 있는 이런 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틀도 있습니다. 이 틀에 맞춰서 그냥 내 생각을 적어나가기만 하면 전에 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책을 사면 한 5권에서 10권 정도를 사고 그거를 다 읽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알라딘 중고책에 팔거든요. 근데 이 컨셉 수업 책은 창의력 실용서처럼 팔지 않고 제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려고 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신 분들 이 컨셉 수업 추천합니다. 다음 책은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입니다.
사실 이 책은 작년 여름쯤에 사놨다가 손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가을에 끝을 낸 책입니다. 이 책을 다 끝내고 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정치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책 읽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사게 된 계기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진정한 보수가 없어. 이 문장을 듣고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보수가 뭐지?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됐거든요. 왜 우리가 평소에 뭐 뉴스든 주변에서든 진보니 보수니 하는 얘기는 익히 들어왔어도 누군가 딱 질문을 해요.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뭐야?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 책에서는 보수의 가치, 보수주의자란 누구인가를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보수주의자는 잘 모르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해보지 않은 것보다 해본 것을 선호하고, 신비한 것보다 사실을 선호하고, 가능해 보이는 것보다 실제의 것을 선호하고, 무제한적인 것보다 제한적인 것을 선호하고,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선호하고, 넘쳐나게 많은 것보다 충분한 것을 선호하고, 완벽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선호하고, 유토피아의 행복보다 현재의 웃음을 선호한다. 이게 보수주의 정치 철학자 오크쇼트란 사람의 말인데요. 이 문장만 듣고도 내가 보수주의자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이게 역사를 기술하는 책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히거나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을 한번 다 읽고 나면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인지 정리하는 계기가 돼요. 또 정치 역사가 긴 나라의 사례를 한번 훑음으로써 왜 우리나라의 정권이 주기적으로 바뀌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보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눈을 조금은 갖게 돼요. 저를 비롯해서 2030 여러분들은 현생이 바빠서 매번 정치 이슈를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 한번 읽어두면 앞으로 정치 뉴스를 보는데 좋은 길잡이가 돼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책은 때로는 워밍업 없이 가보고 싶어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저한테 없어요. 원래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동생한테 읽어보라고 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되게 가볍고 짧은 에세이집이거든요. MBC 김수지 아나운서의 첫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분 SNS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되게 쉬운데 통찰력이 있는 글을 쓰시더라고요. 책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발간되자마자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기대했는데도 실망하지 않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다 읽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껴가면서 읽은 책입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는 무조건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가는 진짜 솔직합니다. 어렸을 적 자신의 힘들었던 가정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자신의 약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질투심이나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가감없이 적었어요. 그 작가의 그 솔직한 마음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고 작가에게 마음이 확 열립니다. 왜냐면 우리 누구나 겪었던 상황이고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이거든요. 다 읽고 나면 뭔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그만한 용기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잠시 못난 생각을 했더라도, 그리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 작가처럼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가 샘솟아요. 가볍게 읽히면서 따뜻함도 느끼고 용기도 얻고 싶은 분들은 이 김수지 아나운서의 에세이 추천합니다.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이 책은 저한테 또 신선한 충격을 줬던 책입니다. 왜 좋은 책을 읽으면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게 막 샘솟으면서 나도 막 말하고 싶어지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이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어요. 작가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데요.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지금은 무용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들어도 작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작가의 두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장애인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경험이나 생각들을 담은 책이고, 이 두 번째 책은 무용수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든 생각들을 적은 책입니다. 이 표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작가의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책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백을 하자면 저는 되면 한다 인간입니다. 되면 한다. 실패 가능성이 적고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또 결론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나는 것들을 주로 골라서 했어요. 안정지향형 인간인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근데 작가는 저와 반대로 하면 된다 인간입니다. 일례로 작가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한예종 무용과 대학원 입시에 지원을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는 사실 뭔가 더 엄격한 몸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민첩함, 유연함 이런 거를 요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지원을 해요. 몸을 쓰고 싶다는 열망 하나만으로. 물론 그 한예종 입시에는 떨어집니다. 근데 그 후로도 해외에서 또 국내 대학로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아예 현대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버립니다. 작가는 걷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구르고 뒹구는 퍼포먼스를 해요. 이 책에는 작가처럼 하면 된다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발레로 대표되는 고전무용에서 현대무용의 지평을 열었던 이사도라 덩컨도 나오고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작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과 같은 되면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저는 절대 변호사도 되지 못했고 무용수로 활동하지는 더더욱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장애인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나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 살펴봤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직업을 구하는 게 녹록치 않아지면 장애인 취업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는 1% 안팎이니까 그 현실에 그냥 저를 맞추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새삼 깨닫고 감동하고 반성도 많이 했던 책입니다. 작가의 말 중에 한 문장을 읽고 이 책 소개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은 능력과 달리 구체적인 개인의 한계와 가능성에 닫혀있지 않다. 힘은 능력의 외부에 머물며 능력의 전제가 되거나 능력에 관한 세상의 척도를 전복하거나 재구성한다. 누군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지만 누군가의 힘을 목격하면 더 큰 세상에 접속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 책은 배움의 발견입니다. 이 책은 진짜 두꺼워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근데 두꺼운 게 무색하게 술술 읽힙니다. 왜냐면 진짜 재밌거든요. 막 재밌게 읽다가 끝에 띵 하는 울림이 있는 책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이 소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가가 겪은 일을 적은 논픽션 에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실감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책 내용을 소개하자면 작가는 모르몬교도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모르몬 교도라서 정부나 사회 시스템에 완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작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홈스쿨링을 하고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절대 가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합니다. 또 아버지는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어서 매일 가족들과 함께 대피소를 만들고 그 멸망의 때를 대비해서 통조림 캔을 만듭니다. 그때 먹고 살려고요. 그리고 자급자족하면서 지내요. 이 아버지의 생각을 자식들한테 매일매일 세뇌 교육합니다. 그러다 작가는 우연히 교육의 기회를 얻게 돼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버지가 사실은 되게 과대망상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게 되는 여정을 그리는 책입니다. 워낙 이 가족들이 고립되고 특이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들을 보다 보면 감정이입도 되고 막 화도 나고 막 슬퍼져요. 한 번은 이 가족이 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요. 이게 되게 큰 사고여서 엄마 뇌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근데도 아버지는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매일 아버지를 따라서 고철더미에서 일을 해요. 그중 한 명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형제 중 한 명은 불에 타는 화상을 입었는데도 아버지는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빠져서 술술 읽다 보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교육과 깨달음이 내 세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돼요. 추운 겨울에 핫초코 한 잔 딱 마시면서 소파에 반쯤 기대서 읽으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에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책 5권을 추려서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벌써 다음에 읽고 싶은 책들이 이만큼 생겨났어요. 읽고 또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늘 관심 있었던 건강한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